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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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휴, 힘들다, 씨. 안녕하십니까. 네, 김감자입니다. 또 업데이트 하러 왔습니다. 잘 때 들을 거. 오늘 3월 9일인가요? 3월 이제 초순도 지나고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별일 없으시죠? 네,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작년 이맘때 기록해 놨었던 거 보니까 뭐 한 일주 안에 이렇게 매화도 피고 뭐 백합도 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마당 나가서 보니까 매화는 안 펴 있네요. 왜 안 펴 있나 싶습니다. 조금 한두 개라도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봉우리조차 안 져 있네요. 그래서 좀 희한했네요. 찌질의 역사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찌질의 역사. 이게 참. 원래는 한 3년 전, 4년 전에 이미 완성돼가지고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될까 말까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두 남녀 주인공 2명이 모두 다 학폭 미투에 연루되어서 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한 3년 지나서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알고 있죠. 이렇게 옛날에 김풍 작가 워낙 이제 또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김풍 작가가 찌질의 역사를 대본을 작성하고 있다. 보통 이제 원작자 김풍의 원작이죠. 찌질의 역사는 이제 웹툰으로 먼저 한 2014년인가 그때 나왔었던 웹툰이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주 잘 마무리가 돼서 김풍의 대표작으로 남았죠. 그림은 이제 김윤수 작가가 했었고 김풍이 스토리랑 그 모든 총괄 기획을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웹툰이 원작인 경우에는 보통 원작자는 그냥 넘겨주고 그 연출을 하는 주체와 또 작가를 따로 섭외를 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화 하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 뭔가 원작에서 그 특유의 그 찌질찌질함, 아주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를 잘 살릴 수 있었던 작가가 없어서 몇 명을 컨택하고 착수해서 실제까지 이렇게 한 2-3명을 거쳤으나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연출자가 김성훈 감독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김풍 작가한테 그냥 드라마 작가도 맡아달라 해가지고 김풍이 결국에는 드라마 대본까지 이제 쓰게 됐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원작자 겸 이렇게 흔치 않게 또 드라마 작가까지 원작자인 김풍이 이렇게 쓴 작품이라서 이거는 예측 가능하죠. 너무나 김풍 본인한테는 애정이 많고 했었던 기대가 되고 또 온 힘을 다 쏟고 이랬을 게 뻔한 그런 작품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두 남녀 주인공이 연달아서 학폭에 연루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참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와 뭔가 좌절감과 이런 것들을 맛봤겠고 그렇다고도 했었고 너무 힘들어 했었다고. 그쵸. 먼저 학폭의 이슈가 됐었던 게 조병규가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되고 이렇게 드라마가 들어갔을 때쯤에 아마 조병규 학폭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까지 어떻게 돼야 되냐, 얘를 갈아엎어야 되냐,
새로 찍어야 되냐 뭐 그런 막 논의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조병규는 그냥 뭔가 아주 딥한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갔던 거죠. 그 갔던 주연들 중에서 송하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슥 묻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송하윤도 학폭에 이제 가해져 있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서 사건이 생긴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참 그 조병규가 학폭에 연루돼가지고 막 그런 이슈화 될 때 얼마나 송하윤은 가슴 졸였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거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만약에 송하윤이 했었다면 그게 현실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진짜 학폭에 연루됐는데 이제 까발려졌죠, 미투로. 근데 얘는 좀 셌던 거지. 송하윤은 좀 셌다. 그래가지고 뭐 일반적인 웬만하면은 받지 못할 그런 수위의 처벌을 이미 받았었던 상태고 엄청 괴롭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 빼박 학폭이었던 거죠. 그래서 송하윤은 빼박이 되었다. 그래서 공개를 조병규라는 산을 넘어서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더 크고 높고 단단한 산인 송하윤이 버티고 있었던 거지. 그거는 참 못 넘겨서 드라마 자체가 그냥 공개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번에 웨이브에서 그리고 왓챠 이렇게 2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온 여자 주인공이 박민아예요. 그러니까 이 찌질의 역사 웹툰 자체가 이 설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몇 명의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과 엮이면서 가질 수 있었던 스토리, 여러 가지 뭐 찌질한 면모, 그런 거가 이제 중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설아는 박민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송하윤을 드러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은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 박민아가 나오는 게 맞고 그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송하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민아는 2화 만에 퇴장을 하고요. 3화부터 본격적으로 송하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구나. 송하윤을 완전 뭐 이렇게 드러내거나 박민아를 교체한 게 아니라 박민아가 원래 나오는 거고 송하윤은 두 번째 그 캐릭터로 나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일단 또 하나 포인트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인기가 없다는 거.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이야.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OTT에서 공개될 때 그 깔리는 뭔가 입소문이나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없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 이거 참 드라마의 운명이야. 참 희한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그 똑같이 돼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드라마 리뷰 간단하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유튜버들. 걔네들이 안 다뤘느냐? 다뤘더라고 보니까. 근데 다뤘는데도 알고리즘을 안 타. 뭔가 좀 희한해 이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1화가 공개됐을 때 이걸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침착맨 방송 나온 거 보고 공개가 됐구나. 근데 이거 기대가 될 만한, 저한테는 제 스타일인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드라마였으니까. 근데 이게 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공개된 거를 모르는 이 아이러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나와가지고 김성훈 PD가 침착맨 방송은 그래도 환영해주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삐졌다. 그러니까 되게 거슬리고 있었던 거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었던 거지. 그 PD 자체도 이게 희한하게 그렇다. 왜 그러냐. 아무튼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제
뭐 DC 갤러리도 만들어지고 조금씩 입소문 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남자들은 이거 사족을 못 쓰는 얘기가 맞죠. 이거 진짜 너무나 남자들한테는 재밌어 하는 그런 얘기고, 굉장히 이거 좋아할 만한 굉장히 시청층이 있거든요. 그들한테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됐어. 지금 4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제서야 3, 4화 정도에서야 슬슬 이제 이게 오픈이 됐구나라는 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번 주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본 게임이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는 5, 6화 여기서부터 본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알 사람들 그래도 안 편인 것 같아. 3분의 2 이상은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한 요번 주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재밌느냐 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웰메이드라든지 뭔가 좀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뭔가 재밌는 독특한 포인트가 있을 만한 구성들이 있잖아요. 뭐 연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액션씬이 뭐 어떻다든, 아니면 드라마가 좀 뻔하지 않은 그런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다든지 그런 이제 특수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웰메이드다, 드라마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뭔가 그냥 내 생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니다 라는 거. 무슨 말이고 싶냐면, 이 웹툰이 갖고 있는 찌질함이 좀 그거는 특수성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갖고 있는 찌질함은 여느 드라마, 영화, 웹툰 등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찌질함 치고도 상당히 독특한 찌질함의 그런 전달이 있었다는 건데, 원작에서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개성이나 포인트는 100% 잘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옮겨오면서 많이 평이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빠져들거나 호감 있게 이 컨텐츠를 여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뻔한 멜로드라마 같은 느낌의 드라마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엄청 좋거나 엄청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보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는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 보면은, 이제 김성훈 PD가 이제 침착맨에 나와서 아주 긴 썰을 막 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갭이 느껴지는 게 좀 뭔가 옛날 사람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연출력이 워낙 이제 내공이 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요즘의 감각이라든지 요즘의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를 그걸 연출해내는 공력은 좀 신선함이나 이런 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공들여가지고 막 뭘 담았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박미나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할 때 모든 박미나가 나오는 씬에는 벚꽃이 실제로 흩날려요. 그리고 약간 뽀사시하게 처리가 돼서 그 기운을 전해주고 싶어 해서 그런 연출을 했다 하더라고. 첫사랑이죠, 한마디로. 그런 대상을 바라보던 그 어린 시절은 진짜 그렇게 벚꽃이 휘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 사람이 표현하기로 좀 이 드라마 연출은 옛날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파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닷가 그냥 풍경도 거기에 햇빛에 반사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여러 가지고 한 장면이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것들을 시간을 툭 두고 그냥 그거를 한 캔버스에 그려놓은 게 인상파 기법인데, 그거를 드라마에 조금 옮겨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와닿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 드라마를 보면은 진짜로 그 벚꽃 휘날린 게 남달라 보여요. 실제로 저도 맞아, 정말 20살적 혹은 그 어렸을 때 진짜 첫사랑 같은 좀 설레이는 그런 대상을 보면은 약간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약간 시공간이 달라지고 그런 게 실제 느껴진단 말이야. 진짜로 이 김성훈 PD가 말한 것처럼 벚꽃 휘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분명 그런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게 느껴지는데 얘기 안 듣고 보잖아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얘기를 안 듣고도 느껴져야지 요즘 드라마에서 이렇게 1, 2위 다투고 수작을 다투는 작품이 되려면 이런 연출 의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거기서 노래방 씬이 나오거든요. 박미나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1, 2화에서 노래방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학교 사람들 선후배들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지내다가 주변 인물들이 싹 빠져요. 빠진 다음에 박미나랑 조병규 둘이 남아요. 둘이 남았는데 박미나가 무반주로 노래방 안에서 취중진담을 불러달라는 씬이 있고 그래서 무반주로 취중진담을 쓱 부르면서 이렇게 씬이 마무리가 되는 그 플룻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설명 듣지 않고 봤을 때 어찌 못 보겠었어요. 아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뻔한 느낌이라서 전혀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버텨내지 못하겠더라고. 아 너무 뻔해가지고 그리고 넘겼거든요. 빨리 넘기를 했어요. 거기서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한 채. 그런데 김성호 PD가 침착맨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공을 들였더만.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좀 납득이 돼. 어떤 연출 의도였고 좀 어떤 남다른 부분을 넣고 싶어 했는지가 와닿았었는데 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는 연출만 두고 봤을 때는 그게 전혀 180도 다르게 진짜 너무 오글거리고 전형적인 느낌이라서 감동은커녕 그냥 스킵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훈 PD는 실력은 있지만 요즘의 감각처럼 진짜 이게 탑티어 소위 말해서 S급의 드라마들처럼 그런 것들은 탁 얘기 듣지 않아도 느껴지거든. 연출 의도라든지 감각적으로 내가 이거는 스페셜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을 내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연출자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없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정보 없이 봤을 때는 알아서 느껴지도록 잘 연출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김성훈 PD가 분명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공들여서 진심으로 또 만들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2차적인 3차적인 정보들도 알고 거기에 좀 애정도 있고 또 뭐 김풍이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인공들한테 뭐 애정 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애정의 몇 퍼센트를 내가 이미 먹고 들어가서 내가 몰입하려고 하고 보면은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완전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별로 애정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보면은 그냥 저냥 흘러갈 만한 그런 얘기거리가 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특히나 이제 남자들의 일종의 좀 포르노 같은 거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그나마 좀 더 열릴 수 있지만 여자들이 이거를 아예 몰랐는데 그냥 쓱 보다가 볼까 하고 보면은 아마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평이라는 겁니다. 예. 얘기가 굉장히 길죠. 디테일한 거를 좀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치만 지금 시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너무 빠져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김풍이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또 만든 거고 또 드라마 작가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일단 애정이 있고요. 그리고 찌질의 역사는 내가 알고 있었던 작품이니까 그게 이제 드라마 됐다는 거에서 저는 분명히 토대가 되는 기본 호감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웹툰 원작은 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유명한 짤들만 봤고 근데 이제 안 봐도 너무 내가 좋아할 얘기고 재밌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좀 귀찮아서 미뤄두다가 안 보고 있을 뿐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건축학개론을 보고 김풍이 만들었었던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들어간 기획 의도가 확실한 그런 작품이고, 그 기획 의도대로 성글지 않았었던 그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첫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시절의 남자들이죠, 보통 화자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얘기거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좋은 얘기죠. 조병규가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미나가 처음에 나오는데, 얘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쌍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학개론에서의 수지 역할인데, 그게 좀 잘 어울립니다. 그 만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과 싱크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싱크로율일까요? 닮음의 싱크로율이라기보다는 그 캐릭터가 담아야 될 색깔의 포인트는 잘 이렇게 이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미나 약간 엄청 유명하거나 우리가 스크린이나 어디서 익숙하게 봐온 박미나한테 쌓여있는 혹은 기대하는 이미지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익숙한 여자 주인공이 들어왔었다면은 별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느낌. 긴 생머리인데 엄청 예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나지 않아서 그 예쁜 느낌이 탁 그것만을 잘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좋았고, 뭔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도 약간 여지를 줄 것 같으면서 헷갈리게 하는 그 포인트를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박미나였기 때문에 잘 어울렸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만화로 표현됐을 때는 엄청 훨씬 더 찌질하고 이렇게 더 얘기거리가 있어요. 풍부해. 근데 이제 드라마로 옮겨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건축학개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한 번씩 봤어. 그래서 엄청 독특한 느낌은 아니긴 하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봤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인들이 몇 명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헷갈리게 했었던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찌질한 소위 말해서 이 쪼다들 한테는 이제 숙명처럼 다가오는 여자들이죠. 겪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 정적으로도 끌리고 또 이성적 매력도 아예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판단으로 인해서 그 딱 지점에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게 무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매한 남자들, 그냥 애매한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감할 사람들이 굉장히 결론적으로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필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책이든 이런 찌질함을 건드리는 얘기들은 정말 한 명이면은 정말 누구나 다 이거 갖고 있을 정도로 필승일 법한 그런 소재다, 이렇게 보여요. 아무튼 간에 저도 뭐 그런 일이 많았었고, 뭐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10대 20대에 끝나는 경험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애매하면 끝까지 이거는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30이 돼도 계속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 애매함의 영역에 남아 있다면 늘 끝나지 않는 얘기, 계속 나한테 있는 얘기 라는 겁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재밌게 보고, 거기서 이제 서브 주인공들의 또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애매하고 심심해질 때쯤에 이제 권기혁, 그죠? 권기혁과 바텐더,
사랑 얘기가 쓱 등장하는데 그게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재밌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메인 주인공 이제 서민기랑 이제 윤설아, 권설아 얘네들의 얘기가 조금 전형적이어서 좀 지루해질 때쯤에 이 편의점녀의 서브 스토리가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들의 판타지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켰던 이 둘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너무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얘기가 훨씬 기대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건 얘네 둘의 얘기인 것 같아.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느끼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판타지를 채워주는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그냥 지방 대학에서 CC를 했었고 그리고 장거리 연애 한번 한 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못했던 경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로망인데요. 여기 저 집 근처에 이렇게 번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번화가지. 다른데 뭐 서울이나 어떤 다른 지방의 번화가에는 뭐 같이 갔었던 적도 많고 뭔가 이제 만날 약속을 하고 이랬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인천이고 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의 연애와 엮여 있었던 기억은 다 다른 지역이야. 그래서 지금도 로망인데 우리 요 근처 집 근처에 번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만날 약속을 해서 만나서 저녁 때 밥을 먹고 혹은 영화를 보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찌질의 역사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대학로에서 만나자고 하고 만나려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레는 순간이지. 좋아하는 여자와 저녁쯤에 약속을 잡은 상태. 그래서 우리 동네 근처에 어떤 번화가에서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하는 그 일이 내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냥 나이를 먹어서 저 감정이나 저 설렘이나 이런 건 느껴지기는 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저녁쯤에 그렇게 약속을 정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참, 이 나이를 먹고 그런 경험을 안 해봤던 게 참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되는 거지. 하고 지나왔어야 되는 나이야.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는 걸 느꼈었죠. 뭔가 그냥 비슷하게라도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있어요. 저는 너무 사랑을 했었죠. 하지만 사귀진 못했습니다. 썸만 탔죠. 그때는 확실히 썸을 탄 게 맞아요. 썸을 탄 과정은 확실히 있었고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고 말년 나갈 때쯤에 휴가를 자주 나갔었는데요. 그 휴가 언제 한 번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던 거고 그 애와의 기억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군대 끝날 때쯤에 전화 통화를 군 내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가 너무 걔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애의 컬러링은 사랑을 외치다 MC 더 맥스. 그래서 저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여러 곡들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랑을 외치다를 들으면은 그때 그 시절이 너무 떠오르고요. 걔가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걔를 아주 짧지만 그리고 관계가 깊지 않았지만 나는 너무 깊은 사랑을 느꼈거든요. 깊게 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외치다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았고 걔랑 이제 헤어짐 끝나고 나서 완벽히 끝나고 나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막 또 이별의 그 센치함을 느끼고 이랬었죠. 근데 걔랑 부평쯤에서 한 번 정도 데이트하려고
만날 약속을 하고 지하상가에서 그 있어요. 부평역 그 사람들 약속 장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부평에서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티커 사진이었죠. 그때는 스티커 사진 찍고 뭔가 뭘 했던 것 같아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커 사진을 찍고 시간을 같이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그리고 그냥 인천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그 경험에 딱 하나 유일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나머지는 뭐 CC였으니까 그냥 같이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뭘 따로 만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리고 뭐 이제 원거리에서 이렇게 연애했었던 다른 경우는 뭐 근처에서 만날 일은 없었고, 막 차를 타고 같이 돌아다니거나 막 이런 것만 있었지. 내가 생각하는 그 딱 인천 동네에서 만나서 약속해서 논다, 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따져보면은 그 개 하나 경험이 딱 하나 정도 있네 라는 거였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20살, 그러니까 저는 빠른이라서 19살 때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전문대를 갔는데, 거기서 저랑 말 한 번 거의 섞어본 적이 없는 여자애가 한 명 있어요.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걔가 딱 그 지금 박미나가 연출한 걔의 느낌과 그냥 오버랩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대학 때 처음 만나서 그냥 가서 그냥 느낌 좋은 여자를 한 명 알게 된 것. 그리고 걔를 그냥 혼자서 좋아했어요. 엄청 깊게 좋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스타일이다. 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성 타입 모듈 1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이고 약간 센스 없을 것 같은데 모범생 같은 여자. 그게 저의 모듈 1이거든요. 그런 여자한테 저는 늘 끌려요. 그런데 걔가 그런 애였어요. 걔가 시초지. 어떻게 보면은 말은 잘 안 통할 것 같고 그냥 모범생 여자애. 약간 4차원 같은 느낌 들고 약간 센스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괜히 궁금한 그런 여자가 있거든요. 걔였어요. 걔가 떠올랐습니다. 딱 진짜 정말 20살 때 대학을 처음 가서 관심을 갖게 된 여자라는 그 형식을 보자면, 그 형태를 보자면 걔가 딱 그거에 적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자와 관련된 추억이 막 들어와. 드라마의 재미도 재미지만 그때의 나, 20살 적의 나를 막 불러들이는 일이 너무나 재밌는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남다른 또 애정을 제가 더 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라면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밌어질 수 있는 옛날에 또 했었던 찌질한 일들도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참 추천할 만한, 재밌게 볼 만한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서브 주인공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걔네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의점녀 얘기, 그리고 또 잘생긴 친구, 그 친구 또 하숙집 여자인 친구와의 그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서브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예전에 20살 적에 친구의 연애담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나도 그랬었지. 그리고 플러스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일들이 요즘 없잖아요. 근데 예전 어느 시간에는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연애도 연애인데 내 친구의 연애, 걔가 누구를 막 정말 병신 같고 찌질하게 좋아해가지고 별 무슨 일이 있었네 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정말 서슴없고 자유롭게 나한테도 얘기해주고 내가 거기서 느꼈었던 감정이나 생각도 막 전달해주고 공감해주고 막, 막 판단을 얘기해주고 막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었잖아. 친구끼리도.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내 삶에 들여다 놓기도 하고 이랬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진짜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인 거죠. 그의 인생에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정이나 일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밀려서 나는 의견 교환조차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너무 그립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잊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분명히 친구들의 연애의 담이나 걔네들이 사소하게 갖고 있었던 찌질함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우리가 얽혀가지고 막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 순간순간들이 내 얘기도 해주고 내 이성 얘기해주고 걔네 이성 얘기도 해주고 어떨까 저떨까 의견도 교환하고 감정도 교감하고 이랬었던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고 그거를 정리를 잘 못하다가 그 감정에 대해서 서운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인 편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서운했었고 그거를 정리를 그래도 하고 넘어오긴 했죠. 지금 나이에는. 그러니까 그 잊고 살았었던 그 소중함, 재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줘서 그것도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립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한 10대 20대 정도까지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미라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재밌지가 않아요. 그걸 진짜 재미로 여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30대 40대 이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살아요. 재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진짜로 재밌지가 않은 것들이거든. 내가 돈을 얼마를 모으든 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별로 재밌는 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옛날에 그 우리가 찌질했었던 누군가 친구들 주변인들과 막 교감하고 교류하고 막 이랬던 것들만 재밌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재미가 없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뭐를 좋아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저는. 그래요. 인간의 인생에서 너무 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찌질 역사는 참 재밌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월드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